김보엽의 더 정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총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정치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4.13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절반 이상을 유 의원 비판에 할애했다면서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공관위가 이제 활동을 접었어요. 사무실도 이제 철수하고 네. 당사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소회라면서 밝혔는데 사실 소회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확하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면서 욕을 했어요. 욕을 한 건가요? 욕을 했죠. 네. 우리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난 거다. 정의와 원칙을 주장했는데 권력이 자신을 버렸다면서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했다. 그리고 뭐 본인의 행동을 따뜻한 보수나 뭐 정의로운 보수니 이렇게 미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뭐 청와대 올라 이런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도 네. 이런 발언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면서 조목조목 아주 비난을 하는 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본래 이제 친박이기도 한데 친박 중에서도 이제 진짜 친박, 진박 그걸 더 지나쳐서 이제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보니까 이분은 그 사고 방식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그 싱크로율이 한 거의 100% 정도 되는 사람 아닌가.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이한구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네. 그 대가를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게 되면 이한구 위원장이 한 자리 받지 않을까. 특히 뭐 정가에서는 경제부총리보다는 국무총리를 본인이 원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한 이유가 4년 전에 그 김부겸 의원하고 대구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잘못하면 질 뻔했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출마했으면 아마 김부겸 의원한테 무난히 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출마 포기를 한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덕분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건데 이 평상시에 좀 어떤 사고방식 같은 경우, 뭐 이런 겁니다. 대구에 제가 4년 전에 그 취재를 가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니까 이한구 의원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항상 중요한 정치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돼 있고요. 지역구 유권자들의 느낌이 그렇답니다. 나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나한테 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로서는 어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런 성격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쏙 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아주 그 충실히 해낸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총선 때 그리고 공천 즈음에서 크고 작은 파동이 좀 일기 마련인데요. 저는 유승민 사태처럼 이렇게 좀 공당이 치졸하고 졸렬한 작태를 보인 적이 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과거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공천 파동은 주로 야당에 있었고요. 네. 야당에서 이제 이른바 그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동교동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공천 때가 되면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워낙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야당 공천이 어렵고요. 반면에 여당은 지금 현재 여권이죠. 이쪽에서는 사전에 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중앙정보부, 또 5060 때는 이제 안기부, 또 뭐 검찰, 경찰, 국세청, 또 뭐 청와대 사정기관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 불복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괜찮겠어요 앞으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저앉혔고요. 협박하는군요. 그렇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회유를 합니다. 예. 이번에 그 승복을 해주면 공기업체 장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누가 공기업체 장이나 감사를 맡는가 이제 이걸 잘 보면 저 사람이 그때 여권하고 저런 그 약속을 해서 대가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과거의 여권은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 가지 공천 후유증을 좀 잘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작동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바꿔서 표현하면 보이는 눈에다 보이죠. 보이는 주먹, 손이 아니고 그냥 그 마구잡이로 불복하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후려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권의 어떤 이 정국 운영 방식 또 정당 운영 방식이 근본적인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게 유승민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했다. 탄압받은 거가 아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 같은데 청와대 혹은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세요, 그거?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번 공천의 그 핵심 알파이자 오마이가 는 유승민 의원이었거든요. 새누리당 공천에서. 그건 뭐냐면 청와대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유승민만은 이번에 제거해야 된다. 이 오더가 있었던 게 이제 명확한 거고 이한구 위원장은 그거를 최대 숙제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10여 개월 남았는데 남은 기간,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당내에서 이제 이렇게 그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이거 국정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남은 기간만이라도 내 충직한 부하들과 일을 해보겠다. 순수 혈통. 그렇죠. 임명직 국회의원들과 이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걸 발동을 시킨 거고, 그게 또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당 내에 만약에 뭐 차기 강한 뭐 지지율 뭐 한 30% 40%짜리 그 안정적인 그 강자가 있었다면 제어가 어느 정도 됐겠죠. 서로 좀 이렇게 그 타협도 하면서 이런 뭐 공천에서도 좀 개파 안배도 좀 하면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과 그렇죠. 좀 타협하고 아직까지는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강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강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당이 분열돼 있고 뭐 지리멸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자기들이 독식하고 독주하고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모든 그 보수 언론까지 일제히 그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 믿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볼 수 있죠. 이한구 공정관리위원장 회견 내용에 사실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도록 하려면 정부한테 충분히 힘을 실어주는 20대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이 표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국회, 20대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공천을 했다라고 이한구 위원장이 실토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밝힌 거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서 역시 그 유신 시대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권력하고 국회 권력하고 서로 견제하고 협조해 가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이건 정치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미국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법안 통과를 시켜달라고 치열하게 로비를 해가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왕조 시대 어떤 지금 이제 여성이니까 여왕이 통치하는 시스템 또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처럼 어떤 총통제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 지금 유정회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20대 국회 공천을 통해서 유정회 같은 집단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야심찬 기획은 실패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때는 공천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척하지만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똑똑해서 당선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배신이죠. 사실은 배신이 아니고요. 그게 세상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친위대 비슷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꿈은 아마 실현되기 어려울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은 아마 당선이 가능하겠느냐.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 부분은 좀 엇갈리는데요. 약간 미스테리한 수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낮아졌는데 새누리당 지지도는 거꾸로 좀 올라간 그런 조사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정치 컨설팅 하는 분의 말씀은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경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어디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하고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문자 메시지가 일제히 발송이 됐다고 하고요.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구의 한 70% 내지 80% 정도 되는 새누리당 지지율은 약간은 거품이 좀 끼어 있다. 네. 이번 유승민 사태를 거치면서 그게 약간 그 조정이 되는 그런 시기를 곧 맞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거품이 떨어질지 이 부분은 좀 알기 어렵다고 하고요. 전망하기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 지지 70% 안에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대구에 특히 젊은 한 30대, 40대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너무했다. 예. 해도 너무했다. 또 우리 대구는 자존심도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느냐. 어떤 반발 심리 같은 것도 지금 확실히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민심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현재까지. 왜냐하면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좀 나는 그렇죠. 편이죠. 유승민 대 새누리당 이재만 이렇게 될 경우에 아직 여전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지지율 주위에서 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가 갈 거라고 늘 보지만 유승민 의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 모습을 봐주겠느냐 끝까지 청와대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건 아마 선거 개입 논란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노골적으로 안 할 것 같고 이제는 대신에 여러 이제 보수 단체 등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당에 침을 뱉고 나가는 아주 배신자, 몹쓸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런 여론전을 펴고 또 그게 어떻게 여론에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성품상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유승민 의원을 내쫓은 건데 그 사람이 당선되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구에서 지방선거 때 그 단체장이 아마 낙선을 한 것도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긴 하지만 뭐 선거의 신까지는 아닌 겁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누가 내부자 고발 같은 것이 나오게 될 경우 또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도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을 실제로 꺾기에는 뭐 그렇게 꼭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여론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냥 대구 경북 지역만 말고도 이런 좀 무리한 진박 마케팅이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공천 배제의 가장 그 민감한 영향을 받을 곳은 당연히 수도권이죠. 대구에서는 오히려 뭐 그 반대의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걸 봐야겠죠. 가장 영향받는 곳은 지난 역대 그 박빙 지역 여야가 대결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승부가 난 지역들부터 아마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따져보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 얼마나 더 역풍을 맞을 거냐. 박빙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던 곳을 한번 살펴보면 뭐 서울의 서대문을 정도원 의원 있는 곳이죠. 양천을 뭐 김용태 의원 있는 곳. 그 외에 경기도의 뭐 이렇게 고양 쪽이나 가까이 원주도 뭐 범수도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박빙 승부로 이제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반감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최근에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 걸 보면 유승민 의원을 새누리당이 이제 공천 배제했을 때 새누리당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게 한 31.8%. 아, 그래요? 네. 유승민 공천 배제하는 게 적절하다 27%, 지나친 잘못된 거다 60.3%. 이런 게 이제 부동층 여론조사에 보면 한 30%는 무응답이나 부동층 나오지 않습니까? 그 층에서 이제 영향을 아무래도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는 정말 열받아서 새누리당 떨어뜨리게 나가야겠다라는 그 표심을 좀 자극할
여지가 꽤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적극 지지층을 한 35% 정도 보잖아요. 그분들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쪽만 찍었던 사람들이야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는 여기 한번 찍어줄까 스윙 보터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새누리당에 좀 정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렇죠. 새누리당 적극 지지자층에서도 투표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많이 만난다고 네.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수도권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을 찍었던 분들이 야당을 찍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기권을 하는 비율이 이제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비교적 지금 여당 지지층이 세대로 보면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된다.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장면을 몇 번 연출하면 결국 수도권도 지금 친여 내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는 다시 거의 다 지금 여당 후보들이 가져갈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또 복원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금방. 그 지지층은 복원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본래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건 박근혜 정권을 약간 좀 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당파가 이제 투표장에 나오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공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어떨까요? 아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회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20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이번 공천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구 공천자들,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소수였던 친박 후보들이 이제 50% 이상 과반을 차지하는 당의 명실상부한 주류로 이제 올라섰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분들이 뭐 다 떨어질 수도 없고 결국 20대 국회 초반은 일단 친박 세력들이 좀 주류 다수를 형성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일단 달성을 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비례대표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비롯해서 꽤 여러 사람이 또 창조 경제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던 이런 분들이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 60% 내지 70%까지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도 이한구 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 중에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공천 과정에서 큰 감동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이라고 자인을 했어요. 네. 사실 감동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 개파 투쟁만 한 그런 공천의 그 장이었어요, 그동안. 과거 공천을 보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누구를 자른다도 중요하지만 좀 기억나는 새로운 인물이 있어서 네. 아, 이 사람이 들어왔네. 또는 신선한데 그 출마를 시키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뭐 손수조 마케팅도 했었고 네. 또 뭐 김종인, 뭐 이상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선거 분위기를 좀 띄우고 당의 좀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인상 결국 착시로 나타났지만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남는 거는 누구를 잘랐다. 이거 외에 누가 들어와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할 것 같다는 기대를 이만큼이라도 준 게 있느냐 없거든요. 오로지 친박 패권, 박심 공천 이걸로만 진행된 공천이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근혜의 공천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한 것 아니냐. 혁신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퇴행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민심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저도 몹시 궁금한데요. 더정치 15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